Whatever the future holds, we'll be ready. And you know the best thing about the future, it hasn't happened yet. 하마터면 좆될 뻔했냐? 오늘의 스파팅카! 작년 개봉했던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 마담웹의 톰 홀랜드가 등장할 뻔했다. 오늘은 하마터면 될 뻔한 스파이더맨. 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재부팅 버튼 누르자. 한국 시간으로 지난 25일 우리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소식, 속된 말로 진짜 될 뻔했다는 뉴스가 등장합니다. 코믹북닷컴은 한 개의 기사를 보도했고 바로 작년에 개봉했던 소니의 영화 마담웹이 사실 MCU와 연결될 뻔했다는 내용.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때 이 영화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캐릭터들의 수많은 오마주가 담길 뻔했다. 바로 한정판으로 출시된 팝콘통이 그 주인공이다. 레딧 유저 케미스트리 112 몇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고 이건 바로 개봉 당시 뿌려질 영화의 굿즈, 요새 핫한 팝콘통이었는데 데일리뷰글의 기사가 박힌 팝콘통엔 타노스, 토르, 헐크, 토니 스타크, 드렉스, 그루트 등 이 MCU의 주요 캐릭터들이 등장한 거. 이분은 개봉 한 달 전에 이 굿즈를 받았지만 본사 지시로 전량을 회수해 폐기했고 이후 이렇게 영화의 단순한 로고 버전으로 대체됩니다. 이 말인즉슨 실제로 이 기획이 굿즈의 제작 단계까지 간 것이며 소니가 마블의 유니버스를 얼마나 깊게 연결하고 싶어 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는데, 이 팝콘통을 한번 까보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임금체불 스캔들, 뉴욕의 마사지 클리닉을 오픈한 다고, I am 구르트, 슈퍼 빌런, 아니면 새로운 K-팝 그룹, 또 한쪽엔 드렉스의 사진도 보이고 닥터 스트레인지, 라스베가스 초화 공연 계약 체결 등등. 이 영화는 단순히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MCU의 모든 요소, 모든 캐릭터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했던 거. 이게 마블 입장에선 당연히 기겁할 만한 내용이고, 이렇게 근본도 없이 MCU와 소니를 연결할 경우 이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기에 우리 빡빡이 형이 황급하게 불을 끈 거죠. 이렇게 MCU 캐릭터를 연결하기 전 사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도 영화에 등장할 뻔했는데, 영화의 초기 기획은 터미네이터 스타일. Get down.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피터 파커의 출생을 방해하려 하는 이 에제키엘 심즈의 스토리였고, 이 피터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과정에서 우리 어텐좌 필라기 형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네, 하지만 근본도 없는 설정에 둘은 출연을 거절했고, 그렇게 소니는 현직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중심의 스토리로 각본을 수정하는데,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이 장면. 이 작년에 공개된 영화의 컨셉 아트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이전에 슈트를 입고 뉴욕 상공과 빌딩에서 에제키엘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영화의 시간대 자체가 2000년대 초반. 이게 기존 유니버스의 인물들은커녕 MCU의 시간대와도 아예 맞지 않았고, 뭐 영화의 스토리 자체도 개판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후 마블과 케빈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며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삭제됩니다. 들어갔으면 진짜 쯧대 뻔했쥬. 마블은 수십 년 전 파산 위기에 몰렸고 이때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니에게 팔아 넘겼는데, 이로 인해 스파이더맨은 마블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금단의 캐릭터가 되어버렸고, 소니는 여러 스파이더맨 영화들을 만들었지만 Where have you gone to, Spider-Man? 지난 어스파2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뒤 이 프랜차이즈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확장했었던 마블 스튜디오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가 아는 톰스파. 소니는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사용권을 마블에 잠시 빌려주면서 이후 MCU 영화에 자유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팬들 또한 이 크로스오버에 열광합니다. 이때까지 분위기 좋았죠. 하지만 이후 소니는 스파이더맨 주변 캐릭터를 활용, 이 독자적인 유니버스를 만들려 했으니 이름하여 SSU, 아니 해난 구조전대 말고 여기엔 베놈, 모비우스, 마담에, 크레이븐 더 헌터 같은 영화가 그 결과물인데,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이츠 모빈타임을 시작으로
It's Morbin time. 팬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던 마담에 Oh, What the hell? see? She didn't see that coming? It doesn't work like that. 우리나라에선 개봉조차 못한 크레이븐 더 헌터. 결국 샷다를 내려버린 라스트댄스까지. I won't forget you, buddy. 이들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는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이걸 단독 영화로 만든다고? 야, 이 학생 작품이잖아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퀄리티. 그냥 창고에 있던 거 몇 개 꺼내서 대충 만든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박스오피스에서도 폭망, 로튼토마토 11%라는 역대급 기록을 찍으며 관짝의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들은 원래 스파이더맨을 언급해도 이상하지 않는 영화에서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영화를 전개해 나갔는데, 예를 들어 모비우스 예고편엔 이 벽화가 있었지만 실제 본편에선 이게 삭제되었고, 베놈 또한 MCU와 잠깐 연결되었다가 금방 떨어져 나가버렸죠. 마담의 또 피터 파커의 어머니가 임신 중 공격을 받는 영화의 중요한 플롯이 포함됐었지만 이 모든 설정들이 애매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원작의 핵심 설정이 뭔지, 관객들이 영화에 무엇을 기대할지를 고려하기 전에 일단 이름 있는 캐릭터 하나 데리고 와서 시간여행 넣고 MCU 떡밥 몇 개 던지고 하면 다 돼. 딱 요정도 수준의 접근이었던 거죠. 스토리의 구조, 세계관의 연속성, 캐릭터의 감정선 등등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이 연결성을 흉내만 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틀려 먹었다는 거죠. 마블이 왜 이렇게까지 직접 개입했는지, 왜 팝콘통까지 해소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소니가 시도했던 MCU 무임승차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줄타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니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더맨 캐릭터는 약 900개. 원래 스파이더맨 대 베놈의 실사 영화도 논의되었지만 지금은 한 줌의 재가 돼버렸고, 그 밖에 블랙캣, 실버 세이블, 잭팟, 솔로, 스파이더우먼, 시니스터6, 미스테리오, 나이트워치 등등 제작 예정이었던 모든 작품들이 캔슬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블랙캣은 살려내라 이 새끼들아. 이 작품도 10년 가까이 여러 차례 리부트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구체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블랙캣은 감독까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결국 못 보게 됐다는 거. 이런 흐름 속에서 소니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바로 마일즈 모랄레스의 실사화인데, 지난 스파이더버스 3부작으로 유일하게 신뢰를 얻었고 세대교체 측면에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카드이던데, 이들이 결국 리부트를 진행함에 따라 마일즈만큼은 MCU와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어쨌든 이들의 유일한 한금알 낳는 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관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니콜라스 케이지의 새 작품 스파이더맨 느와르 또한 공개를 앞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스파이더맨이라는 금강을 어떻게 캐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금강을 어디에 팔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팔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IP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전략, 스토리텔링에 영향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팬들은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만으로 극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스파딩크의 소식은 계속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